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조지아 북부지방검찰청은 불법 농약을 밀반입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판매하려 한 34세 아시안 여성 비키 선 씨를 8일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박병진 검사장은 피고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이용해 불법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는데요. 농약은 토아미트사의 바이러스 셧아웃을 이베이에 올려놓고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 농약은 바이러스 차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믿을 수 있는 일본 제품이라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선 씨는 이 제품을 일본에서 사들여 우체국 우편을 통해 배송하다 검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승인된 제품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이 목록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지난 3월 25일 토아미트사의 바이러스 셧아웃이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공시하고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엘라바마주 후보에 있는 널싱홈에서 직원 19명과 입주자 17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AL.com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36명의 확진자들 중 13명은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난달 2명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널싱홈 측이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덕분에 발견된 것입니다. 엘라바마 주 당국은 당초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었지만 이 널싱홈은 무증상자도 검진을 받도록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막은 셈입니다. 널싱홈 운영을 맡고 있는 노스포트 헬스 서비스의 조 퍼킨스 대변인은 열이 있는 사람만 검사하라는 지침대로라면 무증상자 직원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검사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성 반응을 보인 입주자들은 격리 후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널싱홈 측은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집에서 만든 마스크를 쓰라고 공고했습니다만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소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테네시주 내시빌의 WRK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내시빌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조차 비닐봉지에 마스크를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2-3분 정도 돌리면 소독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마스크에 금속이 없으면 전자레인지에 소독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금속이 없는 첫 마스크들이 잇따라 불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면적류는 전자레인지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일부 마스크는 전자레인지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CDC는 사용한 마스크를 씻어서 재활용하려면 세탁기에 넣어 돌리되 따뜻한 물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균성 비누와 소량의 표백제까지 더하면 좋다고 합니다. 당초 3월에 치를 예정이었다가 5월 19일로 연기됐던 조지아주 예비선거가 또다시 6월 9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 지방정부 및 주정부 경선, 연방상원과 연방하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연장됨에 따라 고심 끝에 선거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를 했다면 그 표는 6월에 함께 집계됩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일도 5월 1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꼭 유권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을 기해 미국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던 것이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빠른 시간 안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정상화를 준비하는 새로운 경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 최대한 많은 부분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5월 1일을 경제 재개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측값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기존 태스크포스팀에 속한 보건 전문가들이 조기에 정상화하는 낙관론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파우치 박사는 바이러스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에 또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참고하는 예측모들이 대부분 2개월 내지는 3개월간의 사회적 격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전투기 라팔 제조업체 다소의 한 임원이 동료들의 깜짝 은퇴 선물로 전투기 비행을 하다 공포에 떨며 실수로 비상탈출까지 하는 극한 체험을 한 사실이 1년 만에 더 타임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주인공은 작년 3월 64세로 퇴직이 임박한 임원인데요. 비행 이륙 4시간 전에야 라팔 전투기에 타격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사전 지식도 없어서 전투기 탑승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깜짝 선물하겠다는 동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일단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전투기가 파리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자마자 급상승과 급하강을 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느낀 이 임원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몸을 추스리려다가 실수로 다리 사이에 있는 긴 손잡이에 힘이 가해졌는데 순간 창이 열리며 좌석이 쏜살같이 상공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비상탈출 손잡이가 작동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전투기에는 조종사가 따로 있어서 7천만 유로짜리 라팔 전투기가 통째로 날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프랑스 항공사고 당국의 보고서를 통해 1년이 지나서야 알려졌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어제 긴급 화상회의에서 하루 1천만 배럴 규모의 감산안을 논의했지만 멕시코의 수용 거부로 합의 없이 회의를 끝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10일 열리는 G20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감산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인데요. 타스 통신은 합의안 타결은 멕시코의 동의에 달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감산 부담을 나누자는 내용 중에 멕시코에 배정된 40만 배럴 대신 10만 배럴만 감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폭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사태로 원유 수요가 하루 3천만 배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천만 배럴 감산은 공급 과잉 부담을 덜기에는 미흡하고 또 시기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번 사태 발생 이후 52일 만에 처음으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일 현재 대구의 누적 확진자 수는 6,807명으로 어제와 같은데요. 대구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 2월 29일 하루 74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완치 환자는 총 5,274명으로 지금까지 완치율은 77.5%로 집계됐습니다.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방역당국은 2차 대유행 등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기간이 끝나는 19일 이후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10일부터 기지 내 모든 시설에서 6피트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공공장소나 근무 공간에서는 천으로 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공중보건 방호 태세 C와 C+가 발령된 평택과 오산기지의 경우 기지 내 식료품점, PX, 음식점, 우체국 등에서 모두 천으로 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한국 사회 정서에 부합하도록 기지 외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면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와 열심히 싸운다는 표시이자 한미동맹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13만 장의 마스크를 받아 주한미군 전체 인원에게 개인당 2장씩 나눠줄 예정입니다. 배우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는데요.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고 최근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이 중 5명에게서 약 6억 1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공모한 주범이 중국에 따로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현재 중국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10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